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롬프트 실험실이라는 컨셉으로 팩트 체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프롬프트 강연을 가거나 세미나를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AI한테 화를 낼수록 답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연 화를 내면 AI가 답을 더 잘해줄까? 라는 그런 한번 의문을 풀어보는 시간 하고요. 두 번째는 얘가 왜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델이니까 팁을 주면은 진짜 AI가 답을 더 잘할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검증해 보겠습니다.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화를 내면은 AI가 답을 더 잘해줄 것 같나요? 저는 음. 비슷할 것 같아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기대했던 답은 좀 당황스러운데 아니. 화를 내면은 답을 더 잘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화를 내실 수도 있거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뭐 화를 낸다고 답을 더 잘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꼭지는 Politeness in Prompts and LLM Response Quality라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공손한 언어를 쓰면 LLM의 답변 퀄리티가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공손한 언어를 쓸수록 AI가 답변을 더 잘해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랑 클로드랑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모델 그록 3가 나왔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3월 그러니까 벚꽃 축제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대부분 아마 벚꽃 축제 알려줘, 제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칠게요. 웹서치를 또 하죠. 벚꽃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여의도 봄꽃 축제 석촌호수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똑같은 질문을 조금 해보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비교해 볼게요. 네, 보시면 아까 챗GPT 같은 경우는 사진을 띄워주면서 벚꽃 축제 지를 알려주고 있죠. 두 화면을 보시면 챗GPT는 왼쪽, 그 다음에 클로드는 오른쪽이에요. 같은 질문을 넣었는데 딱 차이가 나는 게 뭔가요? 사진이. 네, 사진. 그리고 답변을 보시면요. 하나만 더, 그록 모델. 얼마 전에 만든 벚꽃 축제 알려줘, 제대로 해 라고 물어볼게요. 벚꽃 축제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데도 모델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 달라요. 그렇죠. 진해 군항제부터 시작해서 석촌호수, 뭐 벚꽃 축제 유명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막 팁까지도 알려주네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엔 퍼플렉시티예요. 퍼플렉시티는 미리 말씀드리면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벚꽃 축제 알려줘. 제대로 해 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관련 기사를 먼저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의 포인트는 지금 무례하게 대하면 답변을 잘 못한다를 좀 체감해 보려고 질문을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무례하게 전 나름대로 벚꽃 축제 알려줘 제대로 해가 제 나름의 무례한 언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디님이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더 무례하게 한번 말해보실래요? 벚꽃 축제 알려줘. 멍청한 거. 멍청한 놈만은 제 언어가 아니에요? 피디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걸 해서 둘 다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겠지만 좀 폴라이트하게 했을 때 답변 길게 뽑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을 되게 짧게 뽑고 있죠. 이게 되게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무례하게 대했을 때. 근데 이렇다더라 하는 카더라 말고 지금부터 함께 실험을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LLM을 리스펙해야 되느냐. 그래서 영어랑 중국어랑 일본어를 가지고 스터디를 한 거예요. 이 와세다 대학교 연구진이 프롬프트에 공손하게 말을 할수록 답변의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이 챗GPT가 나왔을 때가 혹시 언젠지 아세요? 2023년도 말인데 사람들이 뭐 너무 신기하니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는데 쓰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라는 어떤 그러한 옥하방 혹은 커뮤니티 이런 거 중심으로 잘 쓰는 비법 공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화를 내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림을 한 장 볼게요. 위에 of course, 그러니까 AI가 답변을 하고 discourse 말거 같은 거를 사용해주면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of course, 물론이죠. 혹은 thank you나 뭐 could you please. 그 PD님도 그 엘리트시라고 들었는데 원어 발음을 한번 들려주세요. 근데 밑에 그림 보세요. Sorry, but I can help. 뭐 이런 거나 do you xxx 이렇게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위에 결과가 좋냐, 아래 결과가 좋냐를 실험한 논문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 논문은 다양한 언어 모델들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모델의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7B면 보통 소형 모델이라고 하고요. 중간 사이즈의 미디엄 스케일 모델, 13B, 라지 스케일이라고 하면 70B 이상의 모델을 가지고, 왜냐하면 모델의 크기가 또 다를수록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프롬프트에다가 공손한 표현, impolite한 표현을 섞어가지고 얼마나 답변을 잘했는지를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했을 때 너무나 폴라이트한 거는 오히려 LLM의 성능을 떨어뜨렸대요. Would you please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이 오히려 뭐 결과 떨어뜨리고 적당히 정중한 프롬프트가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자명하게도 이 무례한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당연히 질이 안 좋은데 질이 떨어짐과 동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류 발생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적당히 정중한 거를 미드레벨이라고 한다면 미드레벨의 정중한 톤이 LLM을 적중시키는 스윗 스팟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제 좀 알려지자 여러 채널들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Please be polite to ChatGPT. ChatGPT한테 조금 폴라이트해라. 왜냐면 LLM이 언어 모델이 인간의 어떤 디자이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굉장히 센서티브하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존중해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LLM도 그렇대요. 당연히 폴라이트하고 리스펙트하는 그러한 언어를 썼을 때 답변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영어랑 중국어랑 한국어랑 일본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는 존대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한국어랑 일본어에는 아나리픽이라는 어떤 존대법이 발달을 해서 존대를 할수록 조금 더 답변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어떤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보실 텐데요. 너무 무례하거나 너무 지나치는 익스트림 레벨로 갔을 때는 결과가 저하가 되고 적당히 정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LLM한테 미쳐서 답변을 더 좋게 했다라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에서는 초록색 계열이 Y축의 정중함 수준이 X축에 비해 더 우수한 걸 나타내고 뭐 이런 건데 이거 그냥 결과 보시면 익스트림한 건 좋지가 않다. 적당함이 좋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적당함이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함이 뭔지를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면 LLM이 어떤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LLM이 거짓말을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중한 표현을 써가지고 답변이 더 정확해지고 사실에 가깝게 나온다라고 하면 정중한 표현을 쓰실 의향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반말로 하셨다면 조금 더 정중하게 뭐 해주세요 혹은 땡큐를 붙임으로써 답변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물론 답변이 길다고 좋은 답변은 아닐 수도 있으나 이 AI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연구 몇 편을 보고서는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존스 홉스킨 대학에서 선임연구원의 네이슨 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합니다. 프롬프트에 단어 말고 톤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언어에는 톤도 되게 중요하죠. 언어적인 상관성이 LLM한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투를 반영해서 비슷한 어조의 정보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쉽게 설명하면 세영님 연애하셨을 때 여자친구분하고 만약에 뭔가 카톡으로 많이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그 여자분의 어떤 말투를 따라하거나 그분이 쓴 이모지를 똑같이 쓰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를 이제 미러링이라 그러는데 되게 신기한 게 AI도 프롬프트에 그런 어떤 내가 파지티브한 랭귀지를 쓰면 답변에도 그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미러링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꼬거나 공격적인 프롬프트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딧이라고 아시지요? 들어봤어요. 네, 저는 레딧을 정말 많이 봐요. 인포멀한 커뮤니티, 해외 커뮤니티인데 딱 지금 화면에 보시면 폴라이트한 쿼리가 있고 되게 직접적으로 같은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트랜스포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손한 프롬프트를 제가 번역을 해왔어요. Thank you in advance라는 표현을 써요. 미리 감사하대요. 근데 공손하지 않은 프롬은 그냥 explain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요거의 답변 차이를 그냥 왼쪽 그림 보면 왼쪽의 프롬은 굉장히 짧고 그래서 답변이 저게 단데 오른쪽 보시면 프롬프트가 길면서 답변이 되게 상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어떤 걸 만들어 왔냐면 지금 보시는 거는 언어 모델을 직접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써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 키를 넣고서 여기에서 for mini를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떤 테스트를 할 거냐면 이 프롬을 2개를 쓸 거예요. 그래서 polite prompt을 한국 롯데타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impolite한 거는 롯데타워 말해봐 똑바로 안 하면 혼낸다 라고 쳐볼게요. 그리고선 요거를 제가 2번을 반복하려고 해요. 답변을 혹은 뭐 3번 정도 해볼까요? 챗GPT한테 저희 아까 전에 물어보고 답변 받고서 이게 짧네 라고 하면 그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길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결과를 보고자 하기 위한 코드고 이렇게 하면 이 길이랑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토큰은 단어 하나하나의 그 토큰이에요. 이 토큰이라는 한국어 토큰을 얘가 숫자로 몇 개로 표시를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여기 한국어로 응답 길이의 평균과 사용 토큰의 평균. 그래서 진짜로 공손한 게 응답 길이가 더 길고 토큰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를 한번 표준 편차를 매겨보려고 해요. 제가 3번을 반복시켰잖아요. 저 프롬프트에서. 그래서 지금 1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고 앞에 로켓을 띄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실험 중이니까. 당연히 이제 친절한 프롬프트가 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길겠지만 그렇다면 숫자로 얼마나 긴지에 대한 평균값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답변을 출력을 해서 자기끼리 비교 분석을 하느라 지금 조금 걸리고 진행해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실험 통계 결과 폴라이트한 프롬에 있어서는 응답 평균이 602글자가 나왔대요. 보통 이런 거를 할 때는 몇 번 정도 해야죠, 실험? 현업에서는 100번 정도 해요. 왜냐면 이게 생성형 AI니까 생성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100번 정도는 해야 얘가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한 어떤 평균이 있어야지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시도 1번에서 나온 이제 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인포라이트한 거 같은 경우는 길이 평균이 226글자, 사용 토큰이 155개예요. 공손한 프롬프트가 더 긴 응답을 생성했다. 376과 195개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확실히 더 공손한 거에 있어서의 길이를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혹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구독자 혹은 시청자분들은 제가 요거 깃허브에 다 코드를 올려놓을까 생각 중이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프롬프트는 이렇게 약간 과학입니다. 요 컨텐츠를 조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럼 제 의견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런 또 재밌는 연구가 있었어요. please랑 thank만 붙여도 답변의 품질이 5% 향상됐다라는 결과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고맙습니다가 날 것 같고 2018년도에 구글 어시스턴트의 기능으로 pretty please라는 어떤 기능을 발표해요. 특히 애들이 please나 thank you를 이런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할 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인데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는 거에 있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AI와 인간이 상호작용할 일이 더 많아진 사회에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절과 규범이 정말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럼 에드워즈라는 상호작용 전문가, 웨스턴 미시간 대학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단순히 명령어 위주의 어떤 기계적인 소통을 하지만 이제 AGI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AGI 시대에 우리가 인간다우려면 일단 AI한테도 리스펙을 해야 되고
지금이 정말 중대한 전환점이다. 그래서 AI한테 쓰는 언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레퍼런스를 달면 한번 다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첫 번째 실험 이 공손한 언어를 쓰면 정말 답변이 좋아지나 화를 내면 좋아지나를 살펴봤고요. 이 영상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세요.